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일종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혹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제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공직자 중에 특히 국회의원들의 재산 증가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292명의 평균 재산은 28억 5,674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들 292명 중 81.8%인 239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가 1억 원 넘게 재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런 재산 증가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주식의 값이 올라서 재산이 증가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억 원 정도의 재산 증식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른 나라의 일같이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평균 1,000만 원 정도라는 점은 감안한다면 정말 이들의 재테크 실력 궁금해집니다. 부동산 보는 눈도 보통 이상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이 국민과 이 정도로 동떨어진 재테크 실력과 또 재산을 갖고 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알고 또 이해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대응성이 궁금해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들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이게 참 저로서는 굉장히 고마워요. 이렇게 매일 아침에 나와주셔가지고. 별 말씀을요. 아, 진짜로.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아니죠. 또. 자, 오늘 카피 어떤 겁니까? 3월의 마지막 불금인데요. 예. 오늘의 카피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네, 낙원. 파라다이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인데 예. 인간의 꿈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상상 속의 공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는 분도 일부는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예, 저도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그래요. 능력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또 맞아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그러니까 거죠. 출세도 하시는 거고 그럼요. 당연히. 네. 참. 그 얘기 하시려고 한 그 거죠. 얘기입니다. 이게 이 파라다이스에 출전하시는 사시는 분들 많아요 보면. 고위 공직자들로 밝혀졌습니다. 예. 어제 관보에 공직자 재산 내역이 공개됐는데요. 예. 행정, 입법, 사법을 다 망라해서 흔히 우리가 엘리트 이렇게 부르는 분들인데 예. 이 고위 공직자 절반이 상위 5% 자산가다. 예. 이 비율로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에서 5.1% 안에 들려면 순자산, 총자산은 더 많은데 예. 순자산이 9억 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제 관보에서 실은 내용을 보면 예. 소속 고위 공직자가 이제 2,302명입니다. 이 중에 순자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가 1,100명, 47.8%, 대략 절반이다. 네. 예. 국민들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요. 참고로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이 72%예요. 예.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상당히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법조계가 부자입니다. 예. 상위 5% 안에 71.3%가 듭니다. 예. 다음이 국회의원 62.3%. 예. 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는 이제 43.1%. 본인들은 야 9억 가지고 뭐 그래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다수 국민들이 보기엔 파라다이스에 사시는 분들이다. 그렇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거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셔가지고 유산이죠. 우리가 뭐, 쉽게 상속. 얘기한다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다. 뭐 그런 네. 거 가지고 뭐 우리 같이 금수저를 안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부러울 뿐이죠. 네. 하지만
문제는 대응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맞습니다. 다민주주의에서 대응성 하면은 이게 비슷한 상황, 비슷한 처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역시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대응성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파라다이스 사시는 분들이 우리 같이 현실에 사시는 분 아니, 그래서 사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시나. 궁금했던 게 이게 좀 문제죠. 풀려요. 일전에 청와대에서 정무특보 이제 임명한다. 네.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럼 저는 못해요. 아, 정무특보 그렇죠. 하라 그래도 맞아요. 못해요. 못하죠. 네. 맞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예, 처절합니다. 아, 예. 자산의 분포 구간이 아니라 이제 재산 평균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는데요. 예. 법조계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19억 7천만 원, 예.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이제 19억 2천만 원, 행정부는 12억 9천만 원. 근데 아까 28억 5,674만 원. 아 그거는 이제 전체. 아 전체.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몽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예. 지난해 이제 서울시장 후보 출마 때문에요. 아 역대 부동의 1위가 허물어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또 2위는 영원한 2위래요. 안철수 의원. 맞습니다. 작년에도 2위인데 올해 또 2위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주식도 기부하고 50만 주 안랩 주식 또 이제 주식이 이제 평가절하돼서 자산 규모가 줄었다고 하네요. 네. 자,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네. 시도 교육감도 여기 들어가는데 네. 이 재산 공개 17명 중 3명을 제외하고 14명은 상위 5%에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육감들이 좀 덜 부자다. 가난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덜 정상이죠. 부자다. 교수 출신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교수님 재산은 얼마일까? 아, 이런 저요? 생각을 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교육자 학자 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깨끗한 걸까 아니면 무능한 걸까? 뭐 둘 다 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죠. 근데 네. 사실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재테크를 잘 못해요. 몰라요. 몰라서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교수들도 뭐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못 봤어요. 자기가 사는 아파트 그래서 말고. 이게 말씀하셨지만 네. 걱정은 이겁니다. 이제 국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네. 행정, 입법, 사법에서 예. 지금 국민들 뭐 체감 경기가 어렵다, 이제 경제에 대해서 민감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도 이분들은 그냥 열심히 국사만 하면 1년에 1억씩 그냥 재산이 늘잖아요. 네. 주로 부동산과 이제 이 주식의 자연증가분이라고 하는데 예. 대부분 이 부동산과 주식으로 제 주변에서는 돈을 버는 분을 제가 못 봅니다. 근데 저도 좀 그거는 솔직히 궁금한 게 네. 요새 부동산 값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은 이거 더군다나 주식은 다 망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안을 가진 사람만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또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면 이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분들과 친해두어야 한다. 그 배워야죠. 재테크 사실은. 정보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네. 항상 이 배우는 자세로 맞습니다. 예, 겸손한 자세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네. 느낄 수 뭐 있게 되는 부분인데. 버실만 하니까 버시겠지 이럴 수도 있지만 국민들 시선은 곱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어제 밤에 이제 속보가 터져 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 주도하는 계속 논란이 됐던 AIIB 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거죠. 그런데 보통은 중국 사절이 왔을 때 이런 게 발표되는데 저는 참 특이하다 싶었던 게 어제는 미국의 합참의장이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마틴 덴프시 의장이 들어와서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또 여러 가지 한미 관계에 대한 덕담도 나눴고요. 우리 대통령은 이 덴프시 미 합참의장에게 이 보국 훈장 통일장을 또 어제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나라 합참의장하고 이제 회담이 있죠. 음. 근데 이제 사드 문제가 제일 뜨겁죠. 예. 하지만 공식 의제로 거론되진 않겠지만 비공식으로라도 반드시 이야기가 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되고 있는데 예. 어제 중국 쪽에 이 아시아 개발은행에 먼저 가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오늘 관심은 사드도 그러면은 뭔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균형 외교에서 네. 두 가지 카드를 우리가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여기 이제 좀 관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 합참의장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잠시 뒤 2부에서 야당 오늘 입장을 나오시나요? 한번 미 덴프시 의장이 나오는 나오시는 건 건 아니고요. 네. 예, 시차 적응 때문에 못 나오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연락을 안 했습니다. 바쁘겠죠? 어제 들어와서 내일 떠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 좀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려고요. 예, 네. 예, 예. 대부분 이제 낙원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명한 고전인데 신락원이라고요. 신라원. 예, 잃어버린 낙원. 예. 영어로 로스트 파라다이스인데요. 예. 요 사건 전 충격입니다. 독일 저머닉스 추락 항공기에 대해서 프랑스의 검찰이 검사가 발표한 게 뭐냐면
이 부조종사가 자살 추락 비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 발표를 했어요. 그 조종사가 조종실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부조종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예. 그런데 아마 블랙박스에 이제 음성 분석을 한 것 같은데 노크 소리에도 안은 조용했고 예. 상당히 부조종사는 차분한 상태로 이 항공기의 하강 버튼을 누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야. 이게 우울증을 알았다는 진짜. 이제 전력은 잠시 나왔지만 주변인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또 이제 독일 항공사의 동료 직원들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화면으로만 봤지만 사망한 고등학생들이 10여 명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우리 세월호 참사 때 그 어린 학생들과 겹치면서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데요. 짠한데 혼자가 아니라 15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죽음의 길로 동반했다. 굉장히 이게 이것도 만일 사실이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사건입니다. 그 왜 자살하려고 왜 일부러 중앙선 침범해서 마주오는 차랑 부딪히는 경우 제일 있잖아요. 나쁘죠. 아주 이게 네. 나쁜 거죠. 그리고 자살하는 또, 것도 나쁜데 이거는 자살하는 것보다 몇백 배가 더 나쁜 그리고 거죠. 이제 최근에 가장들이 가족과 동반 자살이라는 미명하에 그것도 엄청 나쁜 사실은 거죠. 가족 살해를 하는데 예. 아내나 자녀들을 살해하는 이게 정말 나쁜 건데 또 지난주에 이번 주군요. 소개해드렸지만 17층 아파트에서 7살 아들을 끌어안고 뛰어내린 엄마도 있었습니다. 예. 아들은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그런데 150명의 뭐 생명부지에 이게 항공기를 믿고 탄 고객들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가고자 했다. 이거는 끔찍한 일이고요. 어쨌든 이게 독일과 프랑스 다 걸려 있으니까 예. 엄밀한 수사 결과가 이제 차후에 나오리라고 보는데 우리와 관련된 것은 어제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예. 추정컨대는 혐한 감정을 가진 일본인이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고요. 다 퇴근 후 시간 밤이었는데 이게 자칫 큰 불이었으면 정말 엄청난 이 한일 간의 문제가 비화될 뻔했고요. 또 2013년에는 고베에서 우리나라 총영사관에 연막탄이 날아든 적도 있는데 이때도 이제 혐한 시위를 하던 혐한류라고 부르는 일본인이 이제 저지른 짓이어서 우리가 요거 좀 사건의 추이를 주시해 봐야 됩니다. 일본 경찰이 얼마나 좀 철저히 그렇죠. 밝혀낼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불을 낸 거나 사람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불을 낸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장을 방화는.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수사를 해서 잡아내야겠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노래 듣고 주말 네. 또 보낼까요? 불금에 뭐 각각 파라다이스를 찾으시길 바라면서 네. 요즘에 이제 수지와 연애하는 것으로 화제가 된 이민호라는 탤런트가 있는데요. 참, 예, 그 이민호 씨가 훅 뜨게 된 게 예. 꽃보다 남자 F4라는 이제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OST 파라다이스 들어보시죠. 예, OST죠. 오늘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온 세상 다 가진 듯해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잡아놔.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에 두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미국의 합참 의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지금 사드 문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잠시 전화드렸습니다만 미국의 합참 의장은 우리나라에 한 이틀 정도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 정말 우리가 협의돼야 될 일, 얘기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드 문제. 자, 중국의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이제 저희가 가입을 하기로 어제 저녁에 결정했기 때문에 남은 건 사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윤우덕 의원 연결합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일단은 이 얘기부터 해보죠. 뭐 사드 얘기요. 예. 예. 지금 야당은 사드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게 있습니까? 이게 논쟁을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사드는 이를테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요격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네. 그런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상정을 하고 그에 대한 요격 체제를 들여오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주 위험하죠.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4차 핵실험으로 이제 현실화될 수가 있는데 임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고 그리고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그 가정이죠. 아직은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한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든 방지하고 제어하고 못하게 하는 데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걸 요격하는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잘못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제가 네.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게 국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2014년 국방백서에 그렇게 명기를 했죠. 예.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또 핵보유국인 상태는 아닙니다. 예. 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제가 여쭤보는 예. 게 스위스에 군대 있는 거 아시죠? 예, 스위스에 군대가 있고 스위스는 예비군까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스위스는 중립국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0.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 때문에 군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 지금 국가 국민을 보호한다라는 의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은 이유는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핵무기 개발을 제어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만드는 외교적 노력 예. 그리고 대화에 의한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죠. 예. 함께 그리고 이루어진다라는 건 예.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 북한의 핵에 대한 그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전략은 예. 한미 간의 핵 우산에 의한 대북 핵 억지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핵우산, 한미동맹에 의한 핵우산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도 거론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미 간의 핵우산 협정을 빨리 확인하고 체결을 해서 그로 인한 핵 제어력을, 북한의 핵 개발 제어력을 확실하게 담보해내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예. 지금 그 한미 국방장관 회의죠. 연례 회의가 있습니다. SCM의 공동 성명에도 핵우산 문제가 계속 확인되고 있죠. 근데 한미 간의 핵우산에 대한 단독 협정은 아직 없어요. 예. 이런 것을 다시 짚어봐서 예.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핵우산 아닙니까? 예. 북한의 핵 위협을
핵으로 막아낸다라는 확실한 한미 간의 선언과 협약이 지금쯤에는 다시 현명됨으로써 예. 북한이 핵을 개발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빨리 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예, 예. 그리고 여러 외교적 노력이나 국력을 집중해서 북한의 마지막 핵 개발 단계에서 협의협상 및 포기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돼야 되죠. 그게 근데- 더 큰 고객이죠. 근데 그것과 함께 사드 같은 거를 들여오면은 안 되는 건가요? 자, 사드 문제는 네 가지 예.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우선 이게 완성된 무기 체제가 아니에요. 예.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이라고들 생각하고 논쟁을 하는데 전혀 예.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에 의해도 미군에 의한 완전한 예. 능력이 확인되는 시점이 2017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체제는 이를테면은 고고도에서 한 번 더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100%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예,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4차 핵실험에 의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그냥 그러니까 용인을 해버려 가지고 실제 핵실험을 하면은 더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북한의 핵의 종류도 시간이 갈수록 아주 다양화돼 가지고 예. 사드를 막을 수 있는 거 이외에 더 소량화돼서 야포로도 쏴버리게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또 잠수함에 의해서도 핵무기를 발사한다고 공갈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잠수함에 의해서 핵무기를 발사하는 단계까지 가버린다면은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앞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예. 잠수함은 뒤에서도 때려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걸로 다 막아낸다.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부분적으로는 앞도 막고 이제 그럼 뒤로 막는 것도 하나 이렇게 들여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뒤를 못 막는다고 앞만 막는 이 무기는 소용이 없다라는 논리는 조금. 그래서 이런 예. 식의 요격 체제 시스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예. 이렇게 막아내고 예. 이에 따른 미사일 개발식은 끝없는 군사비가 지출되고 예. 이에 대한 계속 국민 세금이 계속 들어가게 돼요. 예. 그리고 이게 100% 막아내는 만병통치약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 핵을 이렇게 아예 그냥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죠? 그게 최선이죠. 진짜 최선이죠. 근데 그거는 진짜 누구든 다 동의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네. 북한 핵 문제를 지금 다룬 게 그 사자회담, 예전에 사자회담부터 시작을 한다면 90년대 초반부터니까 이게 벌써 한 3, 4년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계속 노력했는데도 이게 북한은 계속 핵을 개발해 온 거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죠. 정부서부터 예. 지금까지 한 7년, 8년 예. 제재 아주 강한 오이사 제재 조치 등 해가지고 강한 제재 방식을 취했던 거 아닙니까? 예. 최근에는. 예. 근데 문제는 중국이 예. 대북 제재에 확실하게 동참을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이사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량을 늘려가면서 이 생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4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갈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북한에 대한 제어력은 중국이 제일 많겠죠. 예. 근데 이참에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중국에게 이렇게 외교적으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려가 되면 중국의 이익에 배치된다면은 중국이 책임 있는 당사자의 한 국가로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하게 제재를 가해라. 이런 외교적 노력을 확실히 해야죠. 물론 이제 맞는 말씀이신데 더군다나 우리가 어제 AIIB 가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봐라 니네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니네도 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북한 핵 6자 회담의 의장국 아닙니까 중국이? 그렇습니다. 의장국으로서 북한 핵에 대해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과의 외교의 지렛대로도 사용하고 대미 외교의 지렛대로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당신네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사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중국이 그 얘기를 들어줄 확률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4차 핵실험이라는 건 그냥 실험을 해보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해서 예. 핵탄두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를 만들어서 그걸 땅속에 집어넣고 그걸 시험하는 거거든요. 예. 그 시험이 만약에 성공한다면은 핵탄두 미사일이 닿지 않은 핵탄두까지 와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가정하는 거고 현실화됐다 하는 거는 한반도의 군사적 지형이 완전히 질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한 대처를 사드 필요합니다. 어? 부분적으로 필요하죠. 예. 근데 임박한 북한의 마지막 단계의 핵실험을 막아내려는 모든 외교적 정치적 물론 노력을 그것도 다 해야 병행을 된다고 해야겠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금요, 요거는 좀 사드하고 조금 다른 건데 그냥 제가 네. 요 국방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 물론 안보 국방에 대해서 뭐 야당이 그동안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전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보에 여야가 그 여야가 없죠. 네. 근데 이제 그 어제였었죠. 천안함 우주기 되는 날. 네. 문재인 대표가 이제 이 천안함 폭침이 그러니까 폭침이란 단어는 과거에도 문재인 대표가 제가 볼 땐 2차례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차례 정도 썼습니다. 썼습니다. 근데 대선 이제 과정에서도. 근데 이제 대선 그 공약 자료집에는 폭침이란 단어를 안 쓰고 침몰이란 단어를 쓰고요. 이게 그러니까 2번 쓰고 나머지는 글로 된 거는 다 침몰이란 단어를 써왔던 거는 팩트거든요. 아, 예. 예. 팩트죠. 근데 제가 예,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 당시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우리 정부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예, 공식 입장이죠. 담화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 천안함 사태로 이 담화문 전문에 폭침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가를 대표해서 담화를 발표하신 그 문건에 실제 본인이 읽으신 문건에 천안함 침몰, 천안함 사태 이렇게 국가가 규정을 했어요. 예. 폭침이라는 용어는 그 후에 이제 언론에서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어쨌든 북한의 그래서 소왕이라는 이 걸 폭침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북한의 소행을 정부 분명히 발표를- 명시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부 발표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 문재인 후보 늘 정부 발표 믿는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 천안함 사태 이런 이명박 대통령이 쓰신 용어를 그대로 쓰고 그리고 2차례에 걸쳐서 폭침이라는 용어를 쓰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의 소행을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가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동안 폭침이라는 단어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잠수함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망갔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쓴 거는 아주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요번에. 문재인 대표 당시의 후보의 워딩은 정부 발표를 믿는다.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정부 발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예.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정략적으로 자꾸 바라보는 분들 때문에 오해 내지 이런 것들이 정쟁적으로 제기된 거이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나 일부 시민들이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견해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는 뭐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자료도 공개하고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할 정부의 노력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다. 근데 그 필요한 부분은 공격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국가가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요. 보수층도 아우를 수 있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시는 거죠? 뭐 열심히 움직이는 거지 뭐 광폭행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예. 그렇죠. 하여튼 그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려고 예. 열심히 하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예. 그게 뭐 대선 행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모든 정치인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예, 그 예. 노력이 쌓여서 국민의 신뢰와 또 판단을 받겠죠. 예. 뭐 진인사 대천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사드 문제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그죠? AIIB는 정리가 됐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은 핵에 대한 염려를 핵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방어하는 것은 핵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의 그 동맹의 핵심 중의 핵심인 핵우산에 대해서 예. 우리가 한번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협정을 꼭 맺었으면 하는 게 제 주장이고요. 예.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는 이것이 미국의 전략자산입니다. 예. 이 전략자산은 군인이 요청하고 야전군 사령관이 요청하고 합참의장이 요청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예. 미국 정부가 판단하는 거고 미국 의회가 승인해야 하는 그런 전략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거 아닙니까?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미국의 요청이 없었고 미국 정부의 요청이 없었고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해서 답할 일이 없었고 계획이 없다. 예, 라는 예. 게 공식 국가의 입장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일부 여당에서 알겠습니다. 자꾸 특정 회사의 예. 특정 제품에 대해서 도입을 하자 말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아하. 오히려 이 하극상이죠, 하극상. 대통령이 판단하실 알겠습니다. 일을 예. 여당 원내대표가 판단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하. 이 예. 국방위기와 안보에서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국회 국방 야당 간사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윤우덕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정하고 확정이 됐습니다. 예. 어젯밤 발표를 했는데요. 거의 8개월간의 심각한 고민 끝에 이제 우리 정부가 경제적 실익을 선택한 겁니다. 작년 7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면서부터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이 아시아 인프라 개발 투자 은행에 좀 와달라 예. 제안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고민이 됐는데 왜 고민이냐 이거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미국의 견제가 이제 심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요, 이 시드니 사일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할 때 분명히 넘어야 될 문턱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의 가입에 대해서 좀 신중해라라는 압박 아닌 압박을 가한 것도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은 3월 들어서부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왜냐? 유럽 쪽에서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우리도 AIIB 가입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나가버리니까 유럽이 하는데 미국이 우리 한국만 이제 이런 여론이 점점 비등했겠죠. 예. 게다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일각에서는 이거 아시아를 그냥 중국한테 내주지 말고 미국도 가입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한결 더 부담이 줄은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이제 AIIB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창립 회원국을 3월 말로 끊으겠다. 그때부터 창립 발표를 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예. 어느 우리 기관도 그렇고 하다못해 무슨 동창회 모임도 그렇고 창립 멤버로 들어가야 좀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가입할 거라면은 이 3월 말 이전에 창립 회원국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이제 어저께 밤에 전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요새 전세값 폭등에 대해서 상당수 분들이 전세담보 대출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관련해서 확인한 사항이 있다 그러죠?
네, 이게 확인한 사항이라기보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전세담보 다투 관련한 이런저런 분쟁 사항을 얘기하면서 한 사례를 든 건데 보통 이제 전세담보대출이라는 게 전세금을 담보로 잡고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거고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는 건데 그 이제 프로세스를 보면은 은행에 가면은 그 돈이 바로 집주인 통장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집주인이 그 돈을 다시 은행에 상환하게 되는 건데 어제 나온 분쟁 사례는 뭐냐 봤더니 이제 금융감독원에 이제 민원 들어온 거겠죠. 그 집주인이 그걸 은행에다가 자기한테 받은 돈을 그 대출 금액은 은행에다가 주고 나머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줘야 되는데 네. 대출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제 세입자에게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세입자가 그걸 가지고 그냥 잠적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세입자가 받았던 전세담보대출 그 돈을 꼼짝없이 이제 집주인이 물어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집주인들은 그 담보대출 동의한 부분은 바로 직접 은행에 상환해라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이제 막 이렇게 급부상할 문제는 아닌데 예. 어제 금융감독원이 마치 이게 큰 문제이냐 이제 사례집으로 발표를 하니까 벌써부터 막 그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야 이제 집주인들이 동의도 안 해주겠다. 전세담보대출 허락도 안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돼가지고요. 집주인분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고요. 이거 그냥 뭐 몇 번 걸리지도 않는 겁니다. 이거 예. 귀찮아하실 그런 일도 아니고 그냥 안전한 일이니까. 그 순간적으로 아마 이 사례 민원하신 분은 좀 착각을 해서 그냥 다 조고 사기꾼이었나 봅니다. 그 도망간 사람 세입자가 그런 단편적인 사례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어디예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잠시 뒤 3부에서 뵙죠.